7. 절대 내면을 바라보지 않게 하라. 이것은 마지막 법칙이지만 위에서 말한 모든 법칙의 토대가 된다.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진실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존재한다고 믿게 하라. 해독제, 들을 필요가 없다. 내면을 바라보라. 매일 쏟아지는 광고들의 목적은 민족은 외부에서 무엇인가를 얻음으로 인해 충족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은 더 많은 차와 집, 돈과 명예를 추구한 끝에 남는 것은 바로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것이다. 두꺼비처럼 변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거짓말쟁이들과 미디어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결코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항상 각 개인들이다.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 개인적인 선택이다. 외부의 어떤 것을 비난하는 것은 내면을 움츠려 들게 할 뿐이다. 상상해보라. 당신은 지금 자신이 내면에 존재하는 천국, 깨달음, 열반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상상해보라.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게에서 당신 내면의 그것을 항상 간직하라.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그 불멸의 것과 항상 함께 하라. 그것이 마법의 이미지가 아니라면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양자, 뇌. 양자라는 말이 모든 곳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양자론은 물질 우주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 양자론에 의해 수많은 가능성의 문이 열렸고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수수께끼들도 일부 해결되었다. 양자론이 응용되고 있는 가장 흥미로운 분야는 우리 삶에서 실체가 없는 부분들, 즉 의식, 자유의식, 의도, 경험 같은 분야이며 특히 이 장에서 양자론은 뇌와 만난다. 의식, 뇌, 신체. 의식이 단지 뇌의 부산물이며 뇌의 전기 생화학적 활동의 부산물 혹은 뜻밖의 특징일 뿐일까? 의식은 뇌 속의 뉴런이 결합하여 컴퓨터처럼 복잡한 차원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뇌는 단지 생물학적인 컴퓨터일 뿐일까? 그렇다면 우리와 기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인간의 지능에 필적하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기계들이 의식적으로 학습할 수도 있을까? 그 안에 자유의지는 존재할까? 아니면 수많은 유체 이탈이나 임사 체험의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의식은 뇌와의 독립된 우주의 근본 구성 요소일까? 이 경험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신체 기능은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그들의 의식은 깨어나 경험을 계속한다. 역사적으로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물질주의. 물질이 우선이다. 의식은 무엇이 되었든 2차적인 것이다. 의식은 단순히 뇌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다. 의식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스스로 실체를 가질 수도 없다. 의식은 단지 신경망이 전기화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생물학적인 부산물일 뿐이다. 이원론. 의식과 물질은 둘 다 존재하는 실체이다. 하지만 그 둘은 아주 다르다. 의식과 물질은 각각 완전히 별개의 관련 없는 영역에서 움직인다. 1600년대 데카르트는 세계를 사유실체와 연장실체로 나누었다. 즉 영혼과 생각에 대응하는 물체와 물질의 영역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광물, 식물, 동물, 인간을 비롯한 모든 기계들을 포함하는 물질 세계는 인과 법칙 관계의 지배를 받는다. 자유롭게 방랑하는 추상적인 생각과 영역과 농후하고도 국지적인 물질 영역 사이에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과 물질은 완전히 다른 실체이다. 관념론, 의식의 근본적인 실체이다. 모든 것은 의식의 표현이다. 의식은 살아있으며 유동적이며 영원히 자기를 재생한다. 의식은 가장 부드럽고 추상적인 순수 의식에서부터 미묘하고 좀 더 실체가 있는 차원을 거쳐 가장 딱딱한 물질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차원과 층에서 스스로를 표현한다.
이 연속적인 차원 속에서 모든 것들은 연결되고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모든 것은 같은 물질이며 단지 파장이나 진동, 밀도의 차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의식은 어떤 정체성도 가치도 지니지 않으며 물질 세계의 상호작용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다. 세 번째 관점에서 의식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사라진다. 이 둘은 항상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 의식과 신체는 같은 것의 양면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불교나 인도의 배경, 기독교의 신비주의나 유대교,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일치하며 이 책에 나오는 많은 물리학자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다. 의식은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버트랜드 러셀이 주장한 중립적 이론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이 순수한 추상성으로부터 생각, 인식, 느낌으로 변해 뇌 안에서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활동으로 보이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 작동 원리는 몇 가지 이론이 있다. 다음의 관점들은 다수의 주류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것은 뇌신경망의 재결합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당신의 상위 자아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튜어트 해머 오프의 양자뇌, 애리조나 대학 의식연구소장이며 마취학과 심리학 명예교수이기도 한 스튜어트 해머 오프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생물이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의 뇌가 제스민 향기나 장미의 빨간색 혹은 사랑의 기쁨 같은 현상적인 경험을 풀어내는 것일까?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수백 년 동안 이 질문에 몰두해 왔지만 해머 오프 교수가 지적하듯 의식의 연구에서 20세기 대부분은 가장 힘든 시기였다. 행동주의자들이 심리학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연구하겠는가? 의식은 과학계에서 지저분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파블로프의 조건 반사나 다른 계량화된 지침들에 의해 빚을 잃어버렸다. 의식에 대한 관심이 부활한 것은 1970년대였다. 수많은 사람들, 특히 명상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치료 요법과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발견된 60년대는 의식의 변형에 대한 활발한 탐구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또 컴퓨터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가능해지자 뇌의 전기적 판독을 통한 분석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70년대와 90년대에 들어 많은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여 의식은 양자역학의 신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해머 호프 교수의 관점뿐만 아니라 뇌가 훌륭한 컴퓨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들과 이론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해머 오프 박사는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 경과 만나게 된다. 펜로즈 해머 오프의 객관적 수축 이론. 펜로즈가 제안했던 이론은 뇌 안의 뉴런들을 중첩되어 있으며 어떤 임계점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붕괴하여 의식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펜로즈에 따르면 그가 객관적 수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식의 고유한 기능이며 이 객관적 수축을 통해 전의식,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 차원의 가능성들이 의식의 차원에서 정해진 인식과 선택으로 바뀐다. 이것은 마치 피자나 스파게티, 카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 해머 오프는 그것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펜로즈와 함께 객관적 수축이라는 이론을 고안했다. 기억은 정말 뇌 안에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은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억이 실제로는 뇌 안에 저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기억이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뇌의 일부분을 제거해도 그 기억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디에 저장되는 것일까? 어쩌면 프랭크 스케일이 어느 곳일 수도 있고 혹은 일부 사람들이 아카식 레코드라고 부르는 곳에 저장되는지도 모른다. 뇌는 단순히 우주에서 이 기억들을 끌어내는 도구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즉 뇌를 모든 기억이 저장되는 우주라는 하드 드라이브의 로컬 장치, 로컬 디스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붕괴 혹은 객관적 수축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세소관이다. 이빨대처럼 생긴 아주 미세한 관은 뉴런을 포함해 모든 세포 안에 위치하고 있다. 과거에는 미세소관이 단순히 세포를 이루는 뼈대로 생각되었지만 이후 미세소관이 특별한 지적 기능과 자기 조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미세소관은 세포의 신경계와 순환계 역할을 수행하고 재료를 수용하며 세포의 모양과 움직임을 조직한다. 그리고 이웃 미세소관들과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처리, 전달하며 이웃하는 세포들을 전체와 통일되도록 정리한다. 또 뉴런 안에 있는 미세소관들은 시냅스의 연결을 조립하고 통제하고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도 관여한다. 해머호프 박사의 말처럼 그들은 모든 곳에 존재하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뇌의 뉴런에 존재하는 미세소관들은 구조의 변화와 정보 처리 과정,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뉴런들을 신경망이라 불리는 한 단계 높은 조직으로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구조를 깊이 살펴보면 미세소관들은 양자 현상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백질은 단일 전자들로 구성된 내부의 양자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들에 반응해서 형성된다. 해머오프는 이렇게 설명한다. 단백질 주머니 내부에 존재하는 이 양자 역학적 힘들은 단백질이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도록 관리한다. 그리고 단백질은 다시 뉴런 근육으로 형성되어 우리의 행동을 관리한다. 그래서 단백질의 형태가 변화하는 지점은 양자의 세계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고전적 세계 사이의 확장점으로 인간 행동에서 좋고 나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지점이 된다. 나는 이 미세 소관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구조가 일종의 컴퓨터 혹은 컴퓨터와 같은 장치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세 소관의 벽은 수학적으로 아름다운 대칭을 이루는 육각형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데 아주 적합한 구조이다. 스튜어드 해머오프 박사. 해머오프는 이러한 미세소관들이 1초에 약 40번씩 자연스럽게 붕괴함으로써 의식의 순환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의식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들의 연속이다. 말하자면 의식은 시공간 속의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며 지금 이 순간들이 연속이다.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